안녕하세요. 완전정복 부동산 플러스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국토부의 주택공급 통계 살펴보면 8월 기준으로 인허가와 착공, 분양, 그리고 준공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도 줄었고요.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정부의 여러 혜택에도 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주택시장의 방향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선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7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110을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으로 상승 전망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의 신도시 아파트 단지 60%가량이 뛰어들었습니다. 분당의 경우 70%가 선도지구 공모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평균 주민 동의율이 90%를 웃도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6,461가구로 1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0년 9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자, 오늘은 분양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주택 통계 살펴보니까 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쌓이는 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좀 상황을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래요. 지금 이제 악성 미분양 이 13개월째 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닌 지방과 수도권에 대한 극명한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데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8월 주택 통계 전국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전월 대비 5.9%가 감소.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월 대비해서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는 이 악성 미분양, 즉 이 준공 후 준공이 다 됐는데도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거가 이제 14개월째 증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83%는 지방에 있다라는, 상대적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반증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인허가나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전월세 대비해서 증가되는, 앞으로 나올 물량은 더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주택 매매량, 매매에 대한 양 자체도 전월보다는 줄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 지방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도 미국에서는 인하를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인하를 예정하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판단이 어떠느냐라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지방과 수도권에 대한 분명히 온도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처럼 수도권이 12,000 그리고 지방이 54,000 곳곳에 이렇게 미분양 물건들이 많은 가운데 아까 얘기대로 온도차는 분명히 나타나는 게 뻔하고 또 이렇게 규모별 이 물건에 대해서도 미분양 물건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가장 많이 공급하는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중형주택이 가장 많은 미분양 물건으로 나타나는 거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게 상황이 나빠지고 저기 할 일은 없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많은 부분의 공급량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전국의 미분양 주택 현황에 대해 봤을 때 이 전체 미분양 물건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또 준공의 미분양 물건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지금 표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024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이전 10년 전의 모습, 2014년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만큼은 이런 미분양 물건이 많이 없었다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과열 양상, 즉 주택 가격이 좀 올랐다는 부분을 반증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에 대한 기간만큼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도 봤을 때 이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온도차 또 양극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키포인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윤환 전문가와 함께 또 악성 미분양에 대한 또 시장 전체적인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친구 추가하시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재테크존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이윤환 전문가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좀 빌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사실 뭐 대규모 전세 사기 여파도 있었고요. 빌라 시장이 좀 한동안 많이 침체가 돼 있었습니다. 좀 많이 그리고 또 길게. 하지만 한 2, 3년 새 급격하게 이게 위축이 됐던 빌라 시장이 요즘 들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빌라 시장 이제는 조금 웃어볼 수 있는 건가요? 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빌라 시장에 관한 이제 정부 주요 정책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빌라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이 조금 늘어나게 되고 또 현재 이제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투자 관련한 매수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좀 좋은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빌라는 조금 기피했지만 하지만 또 빌라에서 아파트가 되는 개발 이슈에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셨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개발 이슈에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신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정부가 내놓은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도 또 하나의 어떠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하나의 포인트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무자격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 지난 이제 8월 8일에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이제 정책 관련한 내용들도 있고 네. 또 이제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지가 수도권 같은 경우 공시지가 5억 원 이하의 이제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죠.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택수로 이제 보유주택수로 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주택 청약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청약을 할 때 이게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또 정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지난 2, 3년간 빌라 시장이 많이 위축이 돼 있을 때 건설업자들 역시 좀 이제 빌라 시장을 좀 기피를 했습니다. 외면을 하면서 공급이 크게 위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수급 불균형이 좀 깨지면서 빌라 시장 좀 시장의 불안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네, 그 사실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수요 부분이 많이 이제 불안감으로 인해서 좀 줄다 보니까 공급량 자체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 뭐 절반 이하 수준으로 이제 건설 이제 건축 허가도 이제 떨어진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년 봄 이사철이 되면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고 공급량이 많이 줄어서 아마 빌라 시장도 이제 많이 구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빌라 시장의 흐름 짚어봤고요. 그리고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정혜근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